여기 인도네시아는 18,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 국가이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잊을 수 없는 곳이 발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곳이기도 하다. 활기찬 수도 자카르타에서 약 1000km 떨어진 발리는 서쪽으로는 문화유산이 풍부한 수도를 가진 자바 섬과 맞닿아 있으며 동쪽으로는 깨끗한 해변과 고요한 풍경으로 유명한 롬복 섬과 이웃하고 있다. 이곳의 면적은 약 5,780제곱킬로미터로 델라웨어주와 비슷하며 뉴욕시의 약 9배 크기이다. 섬의 모양은 닭의 부리 부분이 인도양을 향하고 있는 모습과 닮았다고도 하고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흥미롭게도 이곳은 단순한 하나의 섬이 아니라 총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주이다. 현재 인구는 약 430만 명으로 불가리아와 비슷한 규모를 자랑하며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인도네시아는 7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언어의 보고이며 이 수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다양한 언어를 보유한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는 파푸아 뉴기니이다. 물론 모든 언어를 아는 사람은 없으며 대부분은 국가 공식 언어인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사용한다. 또한 현지 전통 언어인 바사발리를 사용하며 많은 이들이 영어에도 능통하여 관광객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나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도 들을 수 있는데 이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절반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많은 섬 중에서도 이곳이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댓글을 남겨주거나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시청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덴파사르 거리의 풍경을 함께 살펴봅시다. 이곳의 활기찬 분위기와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 발리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덴파사르 거리를 거닐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곳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될 것입니다. 그들의 따스한 미소는 햇빛에 반짝이며 자연스럽고도 우아한 매력을 뿜어냅니다. 이들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잎사귀, 꽃, 기하학적인 문양이 담긴 화려한 사롱과 케바야를 착용하는데 덴마크 여성들의 과감한 패션이나 이탈리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명품 스타일과는 또 다른 멋이 있죠. 그들의 단아한 아름다움과 우아함은 보는 이들을 매료시킵니다. 이곳에서 현지 여성을 마주치면 손을 가지런히 모아 살짝 고개를 숙이며 옴 스와스티아스투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은 평화와 행운을 기원하는 인사말이다. 이에 미소와 함께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똑같이 인사하면 따뜻한 환대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다. 덴파사르의 교통과 시장 풍경은 그야말로 활기차고 다채롭습니다. 이곳의 거리와 시장 풍경을 통해 발리의 일상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리들은 항상 사람들로 붐비며 언제든 혼잡하다고 말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도 도로에는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가득하며 현지인들의 주요 이동 수단이기도 하다. 관광객들이 가장 놀라는 점 중 하나는 이렇게 붐비는 교통 속에서도 사람들이 조급해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지인들이 이러한 도로 환경에 익숙하고 서로 조화롭게 길을 공유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덴파사르에서 가장 활기찬 곳을 찾고 싶다면 조금만 더 걸어가면 사람들로 끊임없이 북적이는 거리를 만날 수 있다. 이곳의 사람들은 매우 이른 새벽, 심지어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장을 찾는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들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계속해서 활기가 넘친다. 덴파사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시장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형형색색의 꽃 장식으로 만든 카낭사리이다. 이것들은 거리 모퉁이나 가게 앞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으며 이곳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여기 인도네시아는 18,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 국가이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잊을 수 없는 곳이 발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곳이기도 하다. 활기찬 수도 자카르타에서 약 1000km 떨어진 발리는 서쪽으로는 문화유산이 풍부한 수도를 가진 자바 섬과 맞닿아 있으며 동쪽으로는 깨끗한 해변과 고요한 풍경으로 유명한
롬복섬과 이웃하고 있다. 이곳의 면적은 약 5,780제곱킬로미터로 델라웨어주와 비슷하며 뉴욕시의 약 9배 크기이다. 섬의 모양은 닭의 부리 부분이 인도양을 향하고 있는 모습과 닮았다고도 하고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흥미롭게도 이곳은 단순한 하나의 섬이 아니라 총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주이다. 현재 인구는 약 430만 명으로 불가리아와 비슷한 규모를 자랑하며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인도네시아는 7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언어의 보고이며 이 수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다양한 언어를 보유한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는 파푸아 뉴기니이다. 물론 모든 언어를 아는 사람은 없으며 대부분은 국가 공식 언어인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사용한다. 또한 현지 전통 언어인 바사발리를 사용하며 많은 이들이 영어에도 능통하여 관광객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나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도 들을 수 있는데 이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절반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많은 섬 중에서도 이곳이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댓글을 남겨주거나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시청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덴파사르 거리를 거닐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곳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될 것이다. 그들의 따스한 미소는 햇빛에 반짝이며 자연스럽고도 우아한 매력을 뿜어낸다. 이들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잎사귀, 꽃, 기하학적인 문양이 담긴 화려한 사롱과 케바야를 착용하는데 덴마크 여성들의 과감한 패션이나 이탈리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명품 스타일과는 또 다른 멋이 있다. 그들의 단아한 아름다움과 우아함은 보는 이들을 매료시킨다. 이곳에서 현지 여성을 마주치면 손을 가지런히 모아 살짝 고개를 숙이며 옴 스와스티아스투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은 평화와 행운을 기원하는 인사말이다. 이에 미소와 함께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똑같이 인사하면 따뜻한 환대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다. 이 거리들은 항상 사람들로 붐비며 언제든 혼잡하다고 말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도 도로에는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가득하며 현지인들의 주요 이동 수단이기도 하다. 관광객들이 가장 놀라는 점 중 하나는 이렇게 붐비는 교통 속에서도 사람들이 조급해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지인들이 이러한 도로 환경에 익숙하고 서로 조화롭게 길을 공유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덴파사르에서 가장 활기찬 곳을 찾고 싶다면 조금만 더 걸어가면 사람들로 끊임없이 북적이는 거리를 만날 수 있다. 이곳의 사람들은 매우 이른 새벽, 심지어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장을 찾는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들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계속해서 활기가 넘친다. 덴파사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시장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형형색색의 꽃 장식으로 만든 카낭사리이다. 이것들은 거리 모퉁이나 가게 앞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으며 이곳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발리 거리의 재물들입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있어 이는 일상적인 전통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관광객들이 실수로 그것을 밟거나 넘어뜨려 거리 곳곳에 흩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현지인들은 온화하고 친절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다시 정돈할 뿐 이에 대해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거리의 품격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곡물을 실수로 건드리지 않도록 조금만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사르 바둥 시장에 들어서면 끝없이 이어지는 가판대들이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곳에는 형형색색의 열대 과일이 쌓여 있습니다. 잘 익은 망고와 파인애플, 그리고 태양빛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용과가 가득합니다. 시장은 활기로 가득 차 있고 마치 시장의 맥박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상인들의 외침소리, 흥정하는 손님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한편의 교향곡 같습니다. 구석구석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는 곳, 그야말로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옆에는 강황, 정향, 계피 등의 향신료가 담긴 자루들이 놓여 있어 진한 향이 공기 중에 퍼지고
길거리 음식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와 어우러집니다. 이 시장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전통 케바야를 입은 여성들은 가판대 뒤에서 조용히 앉아 손놀림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 야자수 잎으로 곡물을 엮거나 금잔화 꽃잎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환한 미소로 관광객을 맞이하며 서툰 영어와 활발한 손짓을 섞어 직접 만든 나무 조각상이나 정교하게 염색된 바틱천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상인들은 환한 미소로 관광객을 맞이하며 서툰 영어와 활발한 손짓을 섞어 직접 만든 나무 조각상이나 정교하게 염색된 바틱천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이런 기념품들은 $2에서 $5 정도로 매우 저렴하며 현지인들은 더욱 낮은 가격을 얻기 위해 흥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흥정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이곳 문화의 일부입니다. 상인들은 흥정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며 가벼운 유머와 장난기가 더해집니다. 관광객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약간의 흥정은 당연한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무리하게 가격을 깎으려 하기보다는 미소를 잃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개를 구매하고 약간의 할인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 이곳의 가격은 이미 충분히 저렴하기 때문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무리하게 가격을 깎으려 하기보다는 미소를 잃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개를 구매하고 약간의 할인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 이곳의 가격은 이미 충분히 저렴하기 때문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곳의 길거리 음식 가판대들도 그 자체로 하나의 명소입니다. 숙련된 요리사들이 손님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다양한 현지 음식을 준비합니다. 뜨거운 팬에서 나시고랭 볶음밥을 빠르게 볶아내거나 숯불 위에서 사떼아얌 꼬치를 정성스럽게 굽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삭한 튀긴 바나나의 달콤함과 깊은 향신료가 어우러진 바비굴링의 풍미가 공기 중에 가득 퍼집니다. 이곳 사람들은 손님을 반갑게 초대하며 음식을 사든 안 사든 개의치 않습니다. 바삭한 튀긴 바나나의 달콤함과 깊은 향신료가 어우러진 바비굴링의 풍미가 공기 중에 가득 퍼집니다. 이곳 사람들은 손님을 반갑게 초대하며 음식을 사든 안 사든 개의치 않습니다. 단 한 입 베어 물면 이곳 전통의 정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 구매해 경험할 수도 있으며 가격은 단돈 $1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정말 저렴하지 않나요? 사실 미국에서라면 $1로 겨우 생수 한 병을 살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그 이상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인도네시아 루피아 IDR을 사용하며 현재 $1는 약 15,700에서 16,000 루피아에 해당합니다. 단돈 $1로도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인도네시아 루피아 IDR을 사용하며 현재 $1는 약 15,700에서 16,000 루피아에 해당합니다. 단돈 $1로도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로 무엇을 살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흥미로운 아이템들을 공개해드릴 테니까요. 덴파사르의 붐비는 거리 한가운데에서는 활기 넘치는 현지인들이 자주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으로 세팍타크로를 즐깁니다. 이 흥미진진한 스포츠는 등나무공을 사용하며 선수들은 재빠른 발놀림으로 공을 차 올려 화려한 킥을 선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분주한 거리 한복판에서 펼쳐진다는 점이 더욱 인상적입니다. 덴파사르의 붐비는 거리 한가운데에서는 활기 넘치는 현지인들이 자주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으로 세팍타크로를 즐깁니다. 이 흥미진진한 스포츠는 등나무공을 사용하며 선수들은 재빠른 발놀림으로 공을 차 올려 화려한 킥을 선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분주한 거리 한복판에서 펼쳐진다는 점이 더욱 인상적입니다. 발리는 그 풍부한 문화와 다채로운 축제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수많은 축제가 열리며 각각의 축제는 독특한 전통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열정적인 관중을 끌어들이며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찹니다. 현지 여성들도 열렬히 응원하며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활기 넘치는 시장 한가운데서 당신이 생생한 현지 문화를 감상하는 동안 누군가는 당신의 가방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심한 주의 덕분에 발리의 다채로운 문화를 온전히 느끼며 이 여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대부분의 날 동안 전 세계 관광객들로 붐비며 활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곳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멈춘 듯 조용하고 아무것도 열려있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침묵의 날입니다. 거리는 놀랄 만큼 고요하며 불을 밝히는 조명도 타오르는 불길도 없습니다. 일과 여행, 오락이 모두 중단되며 현지 힌두교 신자들은 24시간 동안 깊은 성찰과 명상을 통해 내면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섬에서 가장 분주한 곳조차 숨을 죽인 듯한 이 신비로운 정적은 마치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곳이 항상 조용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나햇비가 다가오면 섬은 조용함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침묵의 날 이틀 전, 흥겨운 팽라푸칸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는 힌두 새해 행사 중 가장 시끌벅적하고 흥미진진한 순간으로 특히 유명한 오고오고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이날 거대한 색색의 종이로 만든 형형색색의 형상들이 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이는 현지 장인들이 정성을 다해 제작한 것으로 웅장하면서도 독특한 모습이 특징입니다. 퍼레이드는 전통 음악과 발리 특유의 춤과 함께 진행되며 보는 이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화려한 축제가 됩니다. 전통 케바야를 차려입은 여성들이 우아한 미소와 함께 행렬에 참여해 혼란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침묵의 날이 끝난 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전통, 오메드 오메단이 이어진다. 애정의 축제로 불리는 이 행사는 젊은 남녀가 그룹을 지어 짝을 이루며 진행된다. 각 그룹의 대표자가 앞으로 나서서 마주하면 서로 가벼운 포옹을 나누는데 이는 애정과 화합을 상징한다. 이들이 잠시 머뭇거리면 주변 친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장난스럽게 떼어놓으려 한다. 그래도 떨어지지 않으면 주최 측에서 물을 뿌려 유쾌한 신호를 보낸다. 이 독특하고 재미있는 전통은 관광객들에게 발리의 익살스러운 면모를 엿볼 기회를 제공한다. 만약 이 특별한 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면 댓글 5을 남겨보자. 그렇지 않다면 댓글 9을 남기자. 조금 더 차분하지만 더욱 아름다운 여성이 등장하는 축제를 소개해 줄 것이다. 이 섬은 단순히 바다로 둘러싸인 곳이 아니라 다양한 매력적인 축제와 함께 수많은 해변을 보유하고 있다. 발리의 수도에서 불과 6km 떨어진 사누르 해변은 청량한 하얀 모래와 평온한 분위기로 유명한 열대의 낙원이다. 과거에는 코코넛 나무가 가득한 작은 어촌 마을이었으나 1930년대부터 예술가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벨기에 화가 르 마이웨르드 메르프레스는 이곳의 고요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정착했으며 이후 그의 작품들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예술가가 사랑했던 그 해변을 거닐며 그가 느꼈던 역사와 창의적인 에너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사누르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약 5km에 걸쳐 펼쳐진 누사두아 해변이 있다. 이곳은 깨끗한 백사장과 맑은 바닷물로 유명하다. 썰물이 되면 2.5km 제곱에 이르는 광대한 산호초가 모습을 드러낸다. 실제로 이곳의 산호초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을 정도이며 전체 규모는 카리브해의 산호초와 견줄 만하다. 이는 바닷속에서 마치 마법 같은 경관을 연출한다. 발리의 의료 시스템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으며 꾸따와 누사두아에 위치한 BIMC 병원을 비롯해 실로암 병원 같은 국제병원이 있다. 이러한 의료기관들은 현대적인 시설과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어를 구사하는 의료진도 있어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은 다소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BIMC 병원에서 기본 상담 비용은 50에서 100달러이며 종합 검진 비용은 100에서 120달러 정도다. 반면
덴파사르에 위치한 상글라 병원과 같은 현지 병원에서는 기본 상담 비용이 15에서 30달러로 훨씬 저렴하다. 시설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미국에서 기본 상담에 200에서 300달러가 드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경제적이다. 또한 발리에서 의료보험 가입도 부담이 적다. 기본 플랜은 주당 20에서 50달러, 프리미엄 패키지는 월 100에서 150달러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이다. 발리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알아봅시다.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발리는 국제가족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학교 옵션을 제공한다. 발리 아일랜드 스쿨과 그린 스쿨 발리 같은 국제학교는 창의적인 학습 환경, 현대적인 시설, 우수한 교사진을 갖추고 있다. 연간 학비는 10,000에서 20,000달러로 미국, 영국, 싱가포르의 비슷한 수준의 학교보다 저렴한 편이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학비가 연간 40,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발리의 공립학교는 연간 300에서 1,000달러로 더욱 저렴하지만 외국인들이 기대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학비와 우수한 교육 환경 덕분에 발리는 장기 휴가를 계획하는 가족들이나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 발리의 생활비. 마지막으로 발리의 생활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여행을 계획하든 장기 거주를 고려하든 발리의 생활비는 많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월세는 지역과 숙소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광지에서 떨어진 소형 아파트는 월 200에서 400달러 수준이며 스미냑, 창구, 우붓 같은 인기 지역의 고급 빌라나 고층 아파트는 월 400에서 600달러 정도다. 홈스테이나 쉐어하우스는 더욱 저렴하며 월 100에서 200달러에 이용할 수 있다. 외식 비용도 부담이 적다. 현지 식당에서는 한 끼에 25달러로 식사가 가능하며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1인당 10에서 20달러 정도면 충분하다. 직접 요리를 하면 더욱 경제적인데 채소, 고기, 쌀, 향신료 등 기본 식료품의 주간 비용은 30에서 50달러 수준이다. 정의 및 수도 요금은 월 30에서 70달러, 고속 인터넷 비용은 월 20에서 40달러 정도다. 발리는 저렴한 생활비와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여 가성비가 뛰어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리의 가성비는 여행객뿐만 아니라 장기 거주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다. 예를 들어 개인 병원 진료비는 약 20달러이며 종합보험 가입도 월 50에서 100달러에 가능하다. 레저 활동 비용도 저렴하다. 하루 요가 클래스는 8달러, 전통 발리 마사지도 10달러 정도면 받을 수 있으며 신선한 코코넛 주스를 마시며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하는 비용은 몇 달러밖에 들지 않는다. 발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정말로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는 약 300에서 500달러 정도로 충분히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외국인이 발리에서 생활하는 경우 월 평균 생활비는 600에서 800달러 수준이다. 관광객이라면 일주일 체류 비용이 200에서 350달러 정도로 여전히 경제적이다. 반면 뉴욕에서는 아파트 월세가 2,000달러,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면 1인당 600달러가 들고 싱가포르의 월 생활비는 1,500에서 1,800달러에 달한다. 발리의 생활비는 아시아 주요 도시 대비 약 50% 수준으로 여행뿐만 아니라 저렴한 생활을 원하는 장기 거주자들에게도 꿈의 목적지가 된다. 그렇다면 발리는 당신의 다음 여행지나 이주지로 적합한 곳일까? 그렇다면 1번을, 아니라면 0번을 댓글로 남겨주면 더 저렴한 여행지를 추천해드리겠다. 발리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고 방문을 원한다면 7번을 입력하세요. 비자 요건 및 여행 팁을 제공해드리겠다. 이로써 발리에 대한 여행 다큐멘터리를 마치겠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피드백도 환영한다. 그럼 다음 여행에서 다시 만나자.